형부 오늘도 넣어줄 거죠? 남자친구보다 형부께 훨씬 크고 단단해요. 형부 너무 꽉 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녀는 수건 한 장 걸친 채 내 무릎 위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남자로서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20대 처제는 아내와 차원이 다르게 쪼였고 욕구가 넘쳐났습니다. 하루에 입원은 해야 했죠. 아내의 해외 출장, 그리고 뜻밖의 처제와의 동거. 나는 남편이었고 형부였고 그저 평범하게 늙어가는 중년이었는데 처제 앞에서는 욕구가 강한 남자였습니다. 오늘도 나는 처제의 원룸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형부가 아닌 남자로 말이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설레이는 사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우석은 텅 빈 집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마주보는 소파 위엔 아내 선영이 늘 놓고 가던 블루투스 이어폰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네. 어휴. 이선영은 일주일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기술 세미나에 참석하러 떠났습니다. 대기업 개발팀장이란 직함답게 출장도 자주 다녔죠. 우석은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늘 어딘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딱히 잘못한 것도 없고 부부 사이가 틀어진 것도 아니지만 마치 회사 동료와 함께 사는 느낌이랄까요? 선영과의 마지막 관계가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했죠.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치곤 늦은 시간이었죠. 문을 열자 트레이닝복을 입은 처제 수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형부 안녕하세요. 처제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말도 없이? 언니가 얘기 안 했어요? 저 면접 때문에 서울 왔어요. 일주일 정도 언니네 집에 있으라고 해서요. 우석은 순간 당황했지만 금세 웃으며 수지를 맞이했습니다. 선영에게서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직 20대인 수지는 여전히 밝았고 어딘지 철없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죠. 예전엔 마냥 앳되던 그 얼굴이 이젠 여자로 보였거든요. 슬림한 라인의 트레이닝복, 단단한 허벅지, 길게 뻗은 목선, 무심코 눈이 따라가는 자신을 보며 우석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언니 출장 갔다면서요? 나 혼자 있는 것도 뻘쭘한데 형부 있어줘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수지는 거실에서 짐을 풀며 익숙하게 행동했죠. 우석은 얼떨떨했지만 내심 허전하던 집에 활기가 돌기 시작하는 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러닝을 다녀왔습니다. 레깅스에 짧은 후드티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 물을 벌컥벌컥 마셨죠. 형부, 서울은 확실히 건조하네요. 운동하고 나니까 목이 타요. 우석은 무심히 컵을 건네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쫀쫀하게 다리를 감싼 레깅스,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나는 목덜미, 그리고 땀에 젖은 운동복 틈새. 머릿속이 멍해졌죠. 혼자 방에 들어간 우석은 문을 잠그고 조용히 샤워기로 찬물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물줄기 아래에서 숨을 죽였죠. 아침이라 그런지 수지 때문인지 우석은 그것이 딱딱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 무뎌진 욕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처제는 여자가 아니야. 왜 이러는 거야 창피하게.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움찔거리기 시작했죠. 상상은 끝나지 않았고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수지가 집에 들어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죠. 저녁 식탁 위엔 우석이 준비한 간단한 저녁상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마트에서 사온 장조림 하나. 수지는 한 입 먹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죠. 형부, 진짜 요리 잘하시네요. 언니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석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괜히 기분이 묘해졌거든요. 칭찬이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자꾸 수지의 말투에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이 답답했죠. 식사 후
우석과 수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텔레비전 속 대사들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자꾸만 수지의 짧은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에 시선이 갔습니다. 형부, 저 샤워 좀 할게요. 요새 면접 본다고 긴장했더니 술이 빨리 취하네요. 그래 처제. 수지는 몸을 쭉 펴며 일어났고 화장실로 들어가기 전 고무줄 머리끈을 벗어 고개를 툭 털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떨어지는 그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동시에 너무 자극적이었죠. 문이 닫히자마자 우석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고 손끝이 살짝 떨렸죠. 이건 아니다. 정신 차려야지. 하지만 이미 생각은 멈추지 않았고 머릿속에선 샤워기 소리와 수지의 땀에 젖은 몸이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우석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침대 끝에 걸터 앉은 채 깊은 한숨을 쉬었죠. 이틀 사이에 벌어진 감정의 변화를 감당하기가 벅찼습니다. 시계가 밤 12시를 넘겼을 무렵 우석도 샤워를 하기 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던 수지가 거실 소파에 TV를 보다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얇은 원피스 잠옷 위에 담요를 덮었지만 자다가 몸을 뒤척인 건지 담요는 반쯤 흘러내려 있었죠. 우석은 조용히 다가가 담요를 다시 덮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멈칫했죠. 잠옷 원피스가 허벅지 위까지 말려 올라갔고 그 사이로 부드러워 보이는 속살과 연한 색속옷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지를 깨워야 한다는 이성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그 자리에 깊게 자리 잡은 건 묘한 욕망이었습니다. 처제, 들어가서 자.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수지는 술에 취해 깊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 우석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손이 처제의 연한 속옷 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느낌. 우석은 살살 속옷 위를 어루만지기 시작했고 처제는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멈추지 못했죠. 결국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우석. 술에 취해 신음하는 처제를 보면서 우석은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에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밀려든 쾌락과 죄책감, 두 감정이 동시에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졌고 방으로 돌아온 우석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는 자신의 그것을 보고 눈을 감고 처제를 떠올리며 혼자만의 은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우석을 힐끔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형부, 저 어젯밤에 뭐 이상한 거 없었죠?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글쎄요, 그냥 잠을 잘못 잤나 많이 뒤척이던 것 같아서요. 혹시 잠꼬대 한 건 아니죠? 아니야, 나도 푹 자서 아무것도 몰랐어. 우석은 가볍게 말하곤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꺼져가고 있었죠. 그리고 동시에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석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그날 밤의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수지가 잠든 모습을 보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 그 순간의 감촉, 체온, 그리고 무엇보다 자책감이 하루 종일 그의 뒤통수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했어. 두 번은 없어야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지만 밤이 되자 마음은 또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하루를 보냈죠. 면접 준비를 하며 노트북으로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고 틈틈이 운동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석이었습니다. 수지가 방에서 머리를 말릴 때, 식탁에 앉아 사과 한 조각을 먹을 때조차 그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따라갔죠. 머릿속에선 늘 경고음이 울려댔지만 눈과 심장은 따로 놀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피곤하다며 먼저 샤워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부, 맥주 있어요? 딱 한 캔만 같이 마셔요.
우석은 말없이 냉장고에서 캔맥주 2개를 꺼냈습니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셨고 수지는 피곤했는지 금방 볼이 붉어졌죠. 면접 준비하느라 스트레스였나 봐요. 한 잔 마시니까 바로 어지러지라네요. 그래도 맥주를 마셔서 그런지 잠자리 바뀌어도 푹 자서 좋더라고요. 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제 그래도 내일은 좀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고마워요, 형부. 그 말 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맥주캔을 탁자에 내려놓더니 우석을 향해 물었습니다. 저기 형부, 진짜로 그날 밤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우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순간적으로 부정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처제 사실, 내가 처제를. 우석은 힘들게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수지가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형부, 무슨 일인지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실수였다고 해요. 우리 둘 다 취했었고 그녀의 말투엔 단념인지 체념인지 모를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 후 고개를 들고 웃으며 말했죠. 근데 형부 제가 자꾸 물어봤던 게 좋은 느낌이어서 그랬던 건데 한 번 더 해보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우석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우석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맥주의 향, 젖은 머리카락, 열기로 가득 찬 방 안의 공기. 모든 것이 이번에는 실수가 아닌 선택이었죠. 수지는 어려서 그런지 아내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강력한 쪼임으로 날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지는 우석에 위에서 여러 자세로 그를 리드했죠. 볼륨감 있는 가슴, 탄력 있는 엉덩이, 그리고 잘록한 허리 라인. 아마 남자라면 모두 미칠 만한 몸매였습니다. 그녀는 거친 신음소리를 몰아쉬며 계속해서 허리를 흔들고 있었죠. 어때요, 형부? 좋아요? 처제, 미칠 것 같아. 이제 형부가 위에서 해주세요. 저도 제 전 남자친구보다 형부께 가득 차서 미치겠어요. 그렇게 둘은 여러 자세로 그날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도, 운동 끝나고 들어온 신발장에서도, 씻으러 들어간 화장실에서도 둘은 참지 않고 서로의 욕구를 풀었습니다. 우석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고 수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일주일 동안 그들은 함께 있는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습니다. 같이 아침을 먹고 수지가 헬스장 다녀오면 우석이 물을 건네주었죠. 그 손길엔 조심스러운 설렘이 아닌 당연한 익숙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운동 후 샤워를 마치고 수지는 가볍게 머리를 감싼 수건만 두른 채 방을 오갔습니다. 우석은 처음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이젠 당당히 마주했죠. 그들은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욕망이 아닌 듯 욕망이었고 사랑이 아닌 듯 사랑이었죠. 밤이면 수지는 우석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말없이 들어와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잠시 눈을 맞추다 이불 속으로 들어왔죠. 두 사람의 관계는 불륜이라기엔 너무 자연스러웠고 사랑이라기엔 너무 뜨거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지는 속삭이듯 말했죠. 형부 저 형부 거에 중독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우석은 대답 대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수지는 그런 우석의 팔에 안기며 살며시 웃었고 그들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죠.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그렇게 반복됐습니다. 그들은 마치 서로에게 중독된 사람들 같았습니다. 한 번 눈을 맞추면 멈출 수 없었고 한 번 스친 손끝이 온몸을 흔들었죠.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일상처럼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지는 간단한 요리를 하고 우석은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키스가 오갔고 간단한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죠. 아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집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더 격렬하게,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지는 소파에 누워있던 우석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물었습니다. 형부 이거 계속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석은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죠. 알지. 그런데 못 멈추겠어. 처제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입술이 우석의 목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일주일은 사랑도 죄도 아닌 지독한 중독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에서 선영을 마주한 순간 우석의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선영은 변함없이 깔끔했고 단정한 머리카락엔 약간의 피로가 엿보였죠. 우석은 무심한 듯 캐리어를 받아들었고 선영은 익숙한 말투로 인사했습니다. 여보, 별일 없었지? 우석은 대답했습니다. 응, 별일은 무슨 멀리 다녀오느라 고생했어. 수지는 면접 붙어서 회사 근처로 원룸 얻었대.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피곤한 듯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 순간 수지가 거실에서 떠난 흔적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젖은 수건, 떨어진 머리끈, 잔향이 남은 침대 시트, 그리고 수지의 뒷모습이 담긴 거울 속 기억까지. 이제 집은 다시 조용했고 선영과의 일상은 돌아왔습니다. 같은 식탁, 같은 침대, 같은 아내.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온기라는 게 사라진 듯 느껴졌죠.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하루는 선영이 물었습니다. 우석은 대답을 머뭇거리며 대충 얼버무렸죠.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사실은 달랐습니다. 회사는 늘 그랬고 문제는 집안이었습니다. 수지가 떠난 뒤 모든 것이 너무 정상처럼 돌아가자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죠. 밤이 되면 그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아무것도 없는 대화창을 몇 번이고 들락날락했죠. 그때마다 손가락이 망설이다가 결국 처제, 잘 지내? 라는 짧은 인사조차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엔 익숙한 이름이 떴죠. 이수지. 손끝이 떨렸고 화면을 누르자 짧은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형부, 오늘은 뭐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되살렸죠. 그 밤들, 그 체온, 그 숨소리까지. 우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옷장에서 외투를 꺼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선영은 침실에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우석은 거울을 마주봤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그런데 그 속엔 이상하게 생기가 감돌고 있었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바람이야. 아니면 습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독. 문득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혹시 지금 와주실 수 있어요?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수지의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이미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우석이 문고리를 잡고 들어서자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죠. 형부 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수지는 흰색 롱티셔츠 하나만 입고 있었습니다. 속옷에 윤곽이 비칠 듯 말듯한 얇은 천, 그리고 맨발로 서 있는 그 모습. 우석은 말없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단출한 원룸. 책상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과 우유 한 팩,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는 작은 무드등이 켜져 있었죠. 형부 오늘은 그냥 조용히 누워있고 싶어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옆에만 있어줘요. 수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고 우석은 그 옆에 천천히 몸을 눕혔습니다. 그들의 숨결이 섞이기 시작했고 이불 아래에선 익숙한 체온이 밀착돼 갔죠. 그날 밤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손이 닿고 입술이 스치고 몸이 몸을 기억한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뜨거운 느낌, 부드러운 살결, 쪼이는 엉덩이까지.
그리고 참지 못해 뿜어나오는 수지의 신음소리까지. 우석은 그날 제대로 미쳐 있었습니다. 그 이후 매주 금요일 우석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업무 미팅이라는 핑계를 대며 조금 일찍 퇴근했고 선영은 그런 남편을 의심 없이 배웅했습니다. 수지의 원룸은 두 사람만의 은신처가 되었죠. 비 오는 날, 추운 날, 더운 날, 그곳에서 그들은 늘 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탐했고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고, 다음엔 욕망이 있었고, 이제는 이유 없는 집착 같은 게 남아 있었죠. 한 번은 수지가 먼저 묻기도 했습니다. 형부, 이 관계 계속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을 잡고 입술에 입을 맞췄죠. 수지는 그날 이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말끝이 예민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얼굴 위로 자꾸 떠올랐죠. 어느 금요일 우석이 평소처럼 원룸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었고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우석은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핸드폰을 열어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형부, 이번 주는 안 돼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그 한 줄의 문장에 우석은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절. 몸이 아니라 감정에서 멀어진 듯한 그 차가움에 가슴이 서늘해졌죠. 그는 문 앞에 서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중독은 언젠간 금단을 부르지. 그러면서도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또다시 그 골목을 찾아가게 되리란 걸 우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금요일 저녁, 오랜만에 수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형부, 오늘은 와줄 수 있어요? 짧은 메시지 한 줄에 우석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꺼내지 않던 외투를 걸쳤고 핸드폰 충전 상태를 확인하며 익숙한 시간, 익숙한 동선대로 집을 나섰죠. 어디 나가? 거실 소파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선영이 물었습니다. 급한 거래처 미팅이야. 원래 있던 건데 늦게 연락 와서. 우석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죠. 늘 그랬듯 아무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의 원룸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방 안엔 무드등도 없었고 조명은 거실 전등 하나만 켜져 있었죠. 수지는 침대에 걸터 앉아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부, 우리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석은 대답 대신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짧은 포옹, 긴 키스. 욕망은 다시 되살아났고 그들의 몸은 아무렇지 않게 엉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지의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예감. 우석은 그런 수지를 안고도 편하지 않았죠. 다음 날 선영은 아침부터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도 평소보다 조용했고 시선은 계속 우석의 핸드폰 근처를 맴돌았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좀 이상해서. 뭐가? 당신 말이야. 그 말에 우석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죠. 그날 저녁 우석은 욕실에서 머리를 감고 나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선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제 어디 다녀왔어? 거래처 미팅 있다고 했잖아. 그래. 선영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어둑한 골목길을 빠르게 걷고 있는 우석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뒤에서 찍힌 사진. 수지의 원룸 근처였고 날짜는 바로 어제. 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핏기가 사라졌고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당신 왜 처제 집에 갔어? 선영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가웠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우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은밀함은 언젠가 들키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란 걸. 그녀는 이미 그 그림자를 따라오고 있었고 이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석은 아내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죠. 그 침묵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뭐라 변명이라도 말해, 말해 개자식아. 선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우석은 입을 떼지 못했죠. 하지만 선영은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그녀는 이미 남편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이랑.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말없이 식탁에 앉아있는 우석을 바라보며 선영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설마 나 출장 갔던 그때부터야? 우석은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수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다정했던 순간과 욕망에 휘둘렸던 밤들, 그리고 그 모든 뒤에 남겨진 허무함이 겹쳐졌습니다. 응, 맞아. 미안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이 진심이든 변명이든 상관없었죠. 이미 너무 많은 선을 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석은 수지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할 수 없었죠. 메시지를 보내려다 꺼낸 휴대폰은 이내 책상 위에 던져졌죠. 다음 날 혼자 산책을 하던 우석은 수지의 원룸 근처를 지나치게 됐습니다. 습관처럼 시선을 올렸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열병이었다는 걸. 늦은 욕망, 잊고 있던 본능, 그리고 자신조차 몰랐던 공허함이 만들어낸 짧고도 치명적인 판타지. 하지만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몸이, 마음이 또다시 그리움을 기억한다는 것이었죠. 선영은 자신의 커리어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죠. 일상으로 돌아온 우석은 모든 걸 묻은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금요일이 다가올 때면 어김없이 손이 휴대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형부 진짜 끝난 거예요? 우석은 아무 말 없이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났지. 그런데 왜 아직 이렇게 목이 마를까?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은 갈증 속에서 다시 시작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